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밤낮으로 석휘어서 판 돈 8천만 원을 꼬깃꼬깃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 같은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자, 승재현 위원님, 도둑이 꽤나 머리를 썼다고요? 예. 범인우 씨가 지난 23일 저녁 9시경에 이제 광주의 중증 장애인 소유의 한 축사에서 주인이 잠시 소에게 이제 사료를 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축사 대문을 부수고 현금 5천만 원과 수표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하게 됐는가 하면 축사 주인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까지 모두 훔쳐 인근 숲속에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도난을 알아채고 전동 휠체어에 올라타서 정말 구불구불한 도로를 1km가량 달려 주유소에서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은 축사에 설치된 CCTV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서 범인우 씨를 하루 만에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소판 돈 8천만 원 정말 꼬깃꼬깃 안 보이는데 숨겨놨을 텐데 거기에 현금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훔쳤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축사 주인이 중증 장애인이라서 평소에 불러서 일을 좀 시켰다라고 해요. 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알코올 중독이라서 뭐 밥만 먹고 돌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딱히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계속해서 불렀고 추석 끝나서 이제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그래요. 일거리 없냐고 웬일로. 그래서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돈을 줬는데 그때 보니까 방 안에서 돈구멍에서 이게 현금을 꺼내는 걸 본 거죠. 일당을 줬는데 그거를 보고 이 못된 짓을 결심을 한 겁니다. 아니 이호선 교수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는데도 밥도 주고 일당도 주고 정말 이 주인님 고마운 분이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비양심이죠. 그런데 이 소 축사 혹은 축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냥 두 다리 두 팔 건강한 몸 가지고 일을 해도 굉장히 힘든 게 축사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만드기 아저씨 이야기하면서 축사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피해를 당한 그 축사 그 소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이제 한쪽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쪽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 돈은 뭐냐면 목숨값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돈을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그 수혜를 함께 나누었던 이 뭐 가게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뭐 이를테면 뭐 택배를 받은 다음에 그 택배를 원래 줘야 되는데 그 가게 주인 몰래 본인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계 부품을 몰래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아는 집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확철이 됐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 그래서 이제 그 늘 가서 품을 팔아주던 사람이 수확할 철이 돼가지고 뭐라느냐 인삼 그 밭이 있잖아요. 그 이제 6년근 이제 걷어야지 하면 그 전주에 와서 싹 그냥 그걸 다 걷어간 겁니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재산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군요. 승재현 위원님, 이렇게 정말 피 같은 돈 훔쳐서 이 절도범은 어디에다가 썼대요? 사실 이 사람이 쓰는 돈은 겨우 2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8천만 원 훔쳐서 20만 현금 원 5천만 원 있고 수표 3천만 원인데 수표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변 공원에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중에 수표 3천만 원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화장실 옆에 버리고 현금만 챙겼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챙기고 첫 번째 갔는 게 광주 유흥가 나이트클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행세가 초라하다는 이유로 그 나이트클럽에서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하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주변의 노래방에 가서 여성 접대부를, 사실 이것도 불법인데 여성 접대부를 불러서 유흥을 즐기면서 그때 쓰는 20만 원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돈을 쓰려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이 굉장히 빠른 신속한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하루 만에 검거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돈은 아마 쓰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사 운영하시는 이 중증 장애인이 정말 성취하는 몸으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고작 쓴다는 게 유흥비로 여성 접대원 불러서 20만 원 쓴 게 전부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수표 3천만 원은 버렸다고 해요. 이거 누가 주워서 썼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우리 이제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고액 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즉시 요청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걸 수표를 못 쓴다는 걸.
근데 현금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정말 다행이지만 못 썼다는 게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다행히 회수된 돈은 바로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파란 비닐봉지 속에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보시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꼬깃꼬깃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갓 인출한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축사 주인 부부의 손때가 묻은 돈이라는 거를 그냥 한눈에 보시기만 해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정말 왠지 좀 마음이 짠해집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소중한 돈을 은행에다 보관을 했으면 되지. 왜 집에다가 이 보관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나쁜 사람들의 또 이 먹잇감이 되겠을까요? 이분이 세상에 좀 한이 많으세요. 원래 등이 굉장히 많이 굽은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데다가 한 30여 년 전에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인지 왠지 세상을 믿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렇게 해서 길어서 판 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뭉치돈 만든 것도 은행에 맡기지를 못하고 집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에 좀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믿을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그러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거 좋은 정말 경험하셨잖아요. 또 나쁜 놈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호선 교수님. 그런데 꼭 이분뿐만이 아니라요. 왠지 이 현금이 내 눈앞에 있어야지만 좀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눈앞에 있으면 일단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히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은행이 익숙한 연령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묻어 두거나 몰래 어디에 이제 누구에게 뭐 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뭐 일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익숙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랜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오랜 그 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 아내가 은행에다 좀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그 부인이 말하기는 나도 좀 은행에다 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세상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개인적인 신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재현 위원님, 정말 8천만 원이라고 다 같은 8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 중증 장애인 부부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 8천만 원이요?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아마 8천만 원이 이분들한테는 생명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사실 뭐 영세민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30평대 아파트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행복감인데 30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겠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은 아내와 함께 자식 셋을 다 명문대에 보내고 취직까지 시켜 지금 자식들에게 용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편하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몸으로 축사를 사실 기어다니시면서 그런 기어다니시다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8천만 원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진짜 생명과 같은 어떻게 8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축사를 기어다니다시피 해서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정말 발등시켜서 홀라당 다 날릴 뻔했습니다. 정말 이분들 굉장히 뭐 10년 감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셔가지고요. 사실은 낙심했겠죠. 그래서 죽어버리겠다고 난동까지도 피우셨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지 정말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셔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형사님들 내가 키운 닭 잡아서 대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오늘의 화제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